제2차 세계대전에서 원자폭탄의 개발, 제작, 그리고 사용에 관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 책 무기로서의 원자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위클랩 매장과 아마존에서도 판매 중이지만 여기서 저의 사인이 들어간 사본을 원하신다면 saladi교열아.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배송비 계산을 위해 우편번호도 함께 보내주세요. 벨기에의 아르덴 지역을 지나가 보셨거나 그곳에서 관광을 하셨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여행 중에 그 지역을 지나가셨다면 아마 이 전차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이 전차는 바로 유명한 마네의 판터 또는 벨기에 마네 역사 박물관 앞에 있는 판터 전차입니다. 이 판터 전차는 지금 복원을 위해 정비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판터 전차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1944년 12월 16일 독일군은 서부 전선에서 마지막 공세가 될 작전 바르트나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또는 라인강 감시 작전이라고도 불리며 우리에게는 아르덴 전투로 알려져 있고 미국인들에게는 벌지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두 개의 대형 기갑 부대가 이 공격의 간철 주목을 구성했습니다. 제5기갑군과 SS 제6기갑군입니다. 하서폰 만토이펠 장군의 제5기갑군이 전선 남쪽에 있었고 SS 오버스트 그루펜이러 제프 디트리히의 SS 제6기갑군이 북쪽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디트리히의 제6기갑군 2주 돌파를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더 강하게 전진해서 여기 웨지강까지 남유르에서 웨지강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5기갑군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기 남쪽 측면을 엄호해야 했습니다. 이곳 프랑스 북동부 지역, 여기 세당 지역에 있던 미군에 맞서서 말이죠.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6기갑군은 공격 시작선에서부터 이미 매우 결연한 미군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하소폰 만토이펠은 훨씬 더 쉽게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남쪽, 즉 바스토뉴 근처는 이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아는 곳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지점, 즉 생비트라는 도시에서 디트리히의 압박이 결국 1944년 12월 말에 이 도시에서 철수하도록 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비트가 함락되자 마침내 제6기갑군의 진격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6기갑군 전체가 아니라 오직 SS 제2기갑사단, 즉 유명한 다스라이히 사단만이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슬라이 사단은 생비트 북쪽의 로스하임을 지나 생비트와 말메디 사이를 통과해 마침내 로토나 방향으로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2월 30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점선은 마네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 이 세타 지역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구글 맵스로 넘어가 보면 여기 마네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비트와 말메디 사이 이 마네 지역에 그라메닐이라는 교회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라메닐에서 이 유일한 판터 아우스푸지 다스라이히의 유일한 판터가 이 도시에서 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미군의 후방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터는 미군 전차 2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셔먼 전차 2대를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 판터는 희생당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박물관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판터는 M36의 직접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잭슨. 그렇죠. 미국의 전차 파괴자가 이 판터를 정면으로 명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 판터를 버리고 떠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전쟁 말기에 마네와 그라메닐시 당국은 판터 전차를 고철로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판터는 도시의 일종의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이 판터는 야외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상태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차의 머즐 브레이크도 과거 어느 시점에 도난당했습니다. 90년대에 이 전차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의 위장 무늬와 비슷한 위장 도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번호까지도 복원되었습니다. 마치 이 전차가
다스라이히 사단 4중대 소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전차는 다스라이히 사단 2중대 소속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214번이었습니다. 즉, 다스라이히 사단 2중대 1소대, 1소대의 네 번째 전차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해 시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즉 모금을 하기로 결정해서 이 판터 전차를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박물관 프로젝트도 있었고, 보세요. 만해 박물관에 또 다른 리모델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터 전차를 덮개 아래에 두어서 더 이상 비나 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된 후에는 이렇게 덮개 아래에서 대중에게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모습이 바로 원래 상태입니다. 판터 전차가 1944년에 그곳에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는데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날짜로 판터 전차가 오랜 휴식처에서 복원 작업장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원래 있던 적재 지점들을 이용해서 저렇게 들어 올려졌고 복원을 위해 이 트레일러에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열광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많은 전차 애호가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의 8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 전차를 옮기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밝혀졌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드러났을까요? 우리가 이 작업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전차가 그 자리에서 옮겨졌을까요?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크라우드 펀딩이 중단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캠페인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메닐의 판터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투자자, 즉 개인이 전체 복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판터의 복원 비용 전체와 운반, 그리고 작업장으로 옮기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18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복원을 통해 이 판터를 다시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작동 가능한 수준까지 복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럴 만한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판터는 만해시로 돌아가서 그곳에 보호 유리도만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은 대가로 엔진과 변속기, 즉 트랜스미션만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이 판터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말이죠.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요즘 정말로 구하기 힘든 부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차량을 다루거나 복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품들이 정말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부품들의 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원본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돈을 펜터 복원에 투자해서 다른 펜터를 복원하기 위한 원본 부품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집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요 용의자는 영국에 있는 케빈 휘트크로프트인데 그는 휘트크로프트 컬렉션의 회장입니다. 사실 저도 페이스북에서 케빈과 친구이고 가끔씩 대화를 나눕니다. 아직 이 얘기는 그에게 한 적 없고 그가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저는 케빈이 그걸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시 행정관들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펜서의 엔진과 변속기잖아요. 그가 실제로 펜서를 복원하고 있으니까요. 펜서 한 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2대의 펜서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펜서의 변속기, 특히 펜서의 트랜스미션은 정말로 극히 희귀한 부품입니다. 정말로 매우 희귀하죠. 그러니까 그는 제대로 전시되지 않고 있던 역사적 유물을 아름답게 복원해주는 대가로 완전한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얻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확실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케빈은 최근에 익명을 원하는 미국인 기부자로부터 50만 달러를 기부받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는 그 사람에게서 50만 달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펜터 전차의 75mm 포 약실을 보면 아직 완전히 남아있고 차량 내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몇몇 작은 부품들은 수십 년 동안 정말로 도난당했지만 이 차량은 놀라울 정도로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케빈 피트크로프트가 이 복원을 자금 지원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이 엔진과 변속기를 가져갈 거라는 것도요. 저희가 계속 여기서 지켜볼 거고 만해의 펜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물론 저희처럼 이 주제를 좋아하고 유럽까지 가서 실제 전장터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소들이나 복원된 차량 같은 걸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차량이 이런 상태로 있는 걸 보면 좀 슬프죠. 그래서 복원된 차량을 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케빈에게도 그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분명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군사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제 책 무기로서의 아톰을 구매해 주세요. 사인본을 원하신다면 여기 살라 지게라로 이메일과 우편번호를 보내주시면 배송비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